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은 냉각소화, 억제소화 이런 질식소화들 있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 제가 반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아실 수 있게 제가 반복하고, 그리고 LNG, LPG 구분하는 것까지 해서 5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갈게요. 교재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는 문의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제 영상 있잖아요. 저의 영상에서 여기 요쪽에 더보기, 요 더보기 요걸 누르시면 여기 교재 판매처가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요렇게 있네요. 요쪽에 여기 교보문고부터 해가지고 네이버 스토어까지 요렇게 있고, 그리고 요쪽에 카페 제가 달아놨거든요. 카페에는 저희 합격자분들이 그 후기들을 많이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합격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5강은 화재의 종류, 위험물 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오늘도 한번 신경을 써서 보시죠. 자, 이제 화재의 종류 한번 봅시다. 화재는 A급부터 K급까지 있죠.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은 다 들으셨을 거야. 근데 A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화재입니다. 제가 남는 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로 소화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B급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남지 않는 화재, 유류 화재죠. 유류, 기름, 휘발유 뭐 이런 것들. B급 화재 같은 경우에는 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물과 기름이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뿌리게 되면은 이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물을 쓰면 안 되는 화재이고, 포, 거품 약재 등으로 소화를 합니다. 제가 남지 않는 화재가 특징이고, 그죠? 그리고 전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 계속 쓰잖아요. 그래서 전기 화재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질식 소화를 시키는데 모래, 이산화탄소, 젖은 이불 등을 씁니다. 예, 요 이산화탄소 소화기죠. 그리고 D급 화재 같은 경우에는 금속 화재인데 나트륨, 마그네슘 등에 의한 화재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C급과 마찬가지로 마른 모래를 씁니다. 요것도 질식 소화 시켜야 돼. 그리고 K급 같은 경우에는 주방 화재인데 강화액으로 소화를 합니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되고, 화재 시 연기의 이동 속도는 수평 방향은 요렇게 돼요. 0.5에서 1, 수직 방향은 2에서 3, 그리고 계단이 제일 빠르죠. 계단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m/s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소화약제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은 물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 물이에요. 물은 냉각 질식 효과가 있고, 그리고 포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질식 냉각이 있고, 그리고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질식 억제 효과, 그리고 이산화탄소 약제 같은 경우에는 질식 냉각 피복 등의 효과가 있고, 할로겐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억제 질식 냉각 등이 있습니다. 예. 화재의 성상 단계는 이거는 매우 중요해.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느냐? 요 순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플래시오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계를 보시게 되면은 초기 단계가 있고 성장기로 가고, 성장기 안에 플래시오버가 들어갑니다. 여기 화염에 휩싸이는 단계. 그 다음에 최성기로 가고 감퇴기로 갑니다. 예. 플래시오버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이에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플래시오버라고 합니다. 예,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문제를 하나씩 봅시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보면은 제가 남는 화재인 거 아시겠어요? 예, 제가 남는 화재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A급 화재로 고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고르실 거고, 물을 이용한 소화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을 이용한 건 뭐죠? 대표적인 거 일반 화재지 뭐. 예, 일반 화재 고르시면 됩니다. 금속 화재는 가장 적절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마른 모래,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98번 같은 경우는 대규모 유류 화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적합한 소화 설비를 고르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포 소화약제 쓰는 거 위에서 보셨고, 유류 화재 같은 경우에는 A, B, C, D, K 중에서 B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류 화재에서 폼으로 유면을 덮어서라는 게 힌트입니다. 이게 요거 뭐겠습니까? 불을 끄는 거. 유면을 덮으면은 산소와의 접촉이 줄어들죠. 질식소화입니다. 질식소화. 99번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예, D급 화재에 대한 걸 물었는데, 인명손실이 있는 화재?
이거 A, B, C, D 다 있을 수 있잖아요. K까지. 그죠? 이건 말이 안 되고. 선박회사 또는 이거 말이 안 되지. A, B급 화재 또는 AC급 화재의 복합 화재. 아닙니다. 이것도. A, B, C, D, K는 각자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어. D급은 금속 화재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110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폭발에 의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요거 과부하에 의한 거 맞죠? 누전에 의한 거 맞죠? 전선 합선에 의한 발화 이것도 맞죠? 근데 폭발에 의한 발화, 전기가 폭발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게 콘센트가 폭발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전기 자체가 폭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2번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어디다 잡으셔야 되냐면은 여기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화염이 휩싸이는 현상, 천장으로 확산되고 다 맞는데 요 얘기 중에서 우리는 들어본 영어 단어가 뭡니까 여기서? 예, 플래시 오버지 뭐. 예, 플래시 오버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오버의 단계가 어디냐라고 묻고 있어요. 플래시 오버의 단계는 초기 단계 아니고 최성기 단계도 아닙니다. 감택에 이제 불이 꺼지는 거잖아. 요거 아니고 성장기의 마지막 부분이 프레시 오버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레시 오버는 성장기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해설 보십시오. 예. 이 문제는 진행 과정을 모두 묻고 있어요. 초기는 다 아시겠지. 그죠? 최성기로 바로 갑니까? 안 가지. 최성기로는. 그죠? 성장기가 들어갈 것이고. 그죠? 성장기. 그 다음에 성장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프레시 오버가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최성기, 최대 전성기로 갑니다.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성장기보다. 그리고 감태기로 가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고르시면 돼요. 요거는 상식적으로 하나하나 판단하시면 맞추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소방안전관리자에서 이 뭐 전도, 대류, 복사, 기류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전도, 대류, 복사가 대부분일 텐데 열 에너지를 파장 형태로 방사한다 라는 얘기는 요게 접촉하지 않는데도 열이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접촉면이 없는데도. 그러면은 요게 복사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대부분의 화재에 있어서의 화재가 이제 커지는 원인은 복사입니다. 복사.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있어서는 복사가 주로 정답으로 나옵니다. 예, 복사 요거 알고 계시고, 10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107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건 종합적으로 묻고 있어요. 수평 방향은 얼마입니까? 요게 0.5에서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은 2에서 3입니다. 그 다음에 계단 실내에서는 3에서 5입니다. 그죠? 계단 실내가 제일 빠르죠. 그래서 정답을 2번을 고르셔야 돼. 0.5에서 1, 2에서 3, 3에서 5. 요걸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요건 종합적으로 나온 문제라 위에 것도 같이 잡고 가시면 됩니다. 106번 문제도 같은 맥락이니까 요거 아셨으면 됐고, 이거 108번 문제는 좀 보셔야 되는 게, 요거 소방안전관리자 여러분 교재에도 있는 문제예요. 몇 문제 안 나오지만 거기 있는 문제인데 이건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라디칼을 제거하여, 라디칼이라는 건 이제 화학 반응인데 라디칼을 제거하여, 제거 소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예. 연소 반응을 주도하는 라디칼, 연소 반응을 주도하는 라디칼을 제거하여 연쇄 반응을 중단시킵니다. 연쇄 반응을 중단시킨다. 요게 핵심 단어거든요. 연쇄 반응을 중단시키는 거는 억제 소화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109번 문제도 억제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억제니까 억제다 아닙니다. 이거 산소 농도를 낮추는 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요건 질식이지. 질식이지. 산소 농도를 낮추는 건 질식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본 건데 요거 이해하고 가셔야 돼. 오케이. 110번 문제에 있어서는 포인트가 연소하고 있는 가연물로부터 열을 빼앗아가 포인트입니다. 이러면 뭡니까? 냉각수화겠죠. 네, 어렵지 않죠? 요거는 110번은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에 있어서 소화약제 얘기 나오잖아요. 소화약제 얘기가 나오면은 제거 효과는 없습니다. 제거는 무언가를 치우는 거잖아.
가스를 끈다, 가연물을 멀리 치운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로 관계가 없는 것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 관계가 없는 것. 그러면은 질식 소화 맞죠? 억제 소화 맞죠? 그러니까 화학작용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냉각 효과도 맞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찬 기운을 이용해서 그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근데 제거 소화는 아니지. 제거 소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 고르시면 됩니다. 112번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113번 보면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소화 원리가 아닌 것은 할로겐, 이것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소화약제 나왔으면 뭐겠습니까? 이거 제거 효과겠죠. 소화약제에서 이거 뿌리는 거잖아 우리는. 그러면은 제거 효과는 없애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그래서 질식, 냉각, 억제는 맞는데 이 제거 효과는 아닙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념 설명 들어가 보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에 있어서 지정 수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휘발유 같은 경우는 200리터, 알코올류는 400, 그리고 등유경유는 1000, 중유는 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얼마인가라는 문제가 어쩌다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수험생들 후기 보니까 요거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고, 위험물의 종류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예. 어떻게 구분하시냐, 이거는 반복적으로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인류랑 육류는 산이 들어가.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입니다. 그죠? 1과 6은 산화성이야. 그죠? 2류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고체, 그리고 3류 같은 경우에는 금수성 물질. 물에 닿으면 안 되는 거야. 에이, 금수만도 못한 놈, 에이, 이런 3류 같은 놈, 금수는 3류다라고 보시면 돼. 에이, 3류 인생, 3류. 오케이? 그 다음에 4류는 인액인데 휘발유 같은 거예요. 예, 4류는 인화성 액체이다. 5류는 자기반응성 물질. 1류와 6류는 산산 들어간다 그래서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그죠? 2류는 가연성 고체고, 그리고 3류 같은 경우에는 에이, 금수맛도 못한 놈, 3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액, 인화성 액체는 휘발유, 5류는 자기반응성 물질. 이렇게 1류부터 6류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옵니다. 무조건. 예. 다음 거 보시면 4류 위험물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휘발유, 뭐 경유 이런 거죠. 예, 그죠?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그죠? 인화하기 쉽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죠. 그죠?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 폭발하죠. 휘발유 생각하시면 돼요. 휘발유. 예. 착화 온도가 낮은 것이 위험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예.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름은 물에 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PG와 LNG 요거 구분하는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LPG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탐지기를 바닥에다 설치하는 거야. LPG는 무거우니 바닥에, LNG는 공기보다 가벼우니 요거는 천장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죠? LPG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 자동차 연료 대표적이잖아요. 우리 LPG 가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이게 기름 넣는 거. 그죠? 우리 LPG 차량. 그리고 LNG는 우리 그 취사용으로 쓰는, 난방용으로 쓰는 도시가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성분은 LPG 같은 경우에는 프로판 부탄이고, 그리고 LNG는 메탄입니다. 메탄가스라고, 메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 지나갔으니까 다시. LPG는 공기보다 무겁다. 그죠? LNG는 공기보다 가볍다. 그죠? 그래서 탐지기를 LPG는 바닥에다 설치하고 LNG는 천장에다 설치한다. 예. 그리고 주성분은 뭐 부탄 등이 있고, LNG는 메탄이라 그랬지. 요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됐고, 방화구획 설치 한번 보겠습니다. 방화구획은 10층 이하에서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설치를 해주고,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있어서는 200m마다 설치를 해주는데, 내장재가 불연재이면 늘어나죠. 500제곱미터마다 설치를 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114번도 센스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산소가 포함되지 않은 위험물을 고르십시오. 여기 이제 1류부터 6류까지의 어떤 것 중에서 4개가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맞지? 그럼 얘는 아니지. 얘도 아니지. 산소가 포함되어 있겠죠?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이건 1류, 이건 6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화성 액체는 이거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2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기반응성 물질에는 산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되고, 요거는 몇 류야? 4류잖아. 요거는 5류잖아. 예. 1, 6, 4, 5. 요렇게 몇 류 위험물인지도 알아두세요. 다음 거. 115번 같은 경우에는 물과 반응하거나 라는 얘기 나왔어. 그럼 물에 닿으면 안 되죠, 이거. 금수성 물질이라고 그랬지, 이거. 금수. 그러면은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어. 위험물. 물에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금수. 물을 금지하는 거지. 물 닿으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자연발화된다는 거지. 그럼 몇 류입니까? 3류지. 예. 요렇게만 나와주면 땡큐한데 1류부터 6류까지 요새는 다 묻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1류부터 6류까지 꼭 알아두십시오. 116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보시면서 요런 문제가 전형적으로 나올 겁니다. 117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지선다니까 6개를 다 넣을 수가 없으니 요 중에서 골라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류부터 6류까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1류, 6류는 뭐라 그랬습니까? 산산 들어가지.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인데 인화성 액체가 나왔네? 4번이 정답이겠네. 나머지 2류는 가연성 고체 맞습니다. 5류는 자기반응성 물질 맞지.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요거는 1류부터 6류까지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예, 요거 잡고 가시면 되고. 해설 보십시오, 한번. 예. 예, 118번 같은 경우는 사류 위험물에 대해서 나왔어요. 사류. 사류는 뭡니까? 인화성 액체. 예. 인화성 액체의 특징 잠깐 보셨을 텐데, 인화가 용이하겠죠. 휘발유. 그죠? 휘발유를 예를 들어 봅시다. 휘발유. 요거 맞지? 대부분 물보다 가벼워. 뜨잖아요. 기름이. 물보다 가벼우니까. 맞죠? 대부분 주수 소화가 불가능하다. 주수. 물로 끄는 것들이 불가능하다. 요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증기가 공기보다 가볍다 그랬습니까? 무겁다 그랬습니까? 공기보다는 무겁지. 물보다는 가벼워도.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다시 사류 위험물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죠? 뜨죠 위에. 그리고 공기보다는 무거워 증기가. 그리고 물로 끄면 안 되지. 인화가 용이하지. 예, 요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 요거 무조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정전기 방지 대책 위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접지 시설을 설치해서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요거 맞죠. 공기를 이온화한다? 맞죠. 그 다음에 습도를 50% 이상 유지한다? 아닙니다. 요거 70%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70%.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체 물질을 사용해서 요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예. 자, 120번 문제는 LNG, LPG의 가스 누설 경보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위에 건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증기비중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에서 1.5에서 2래요. 요 얘기는 뭐냐면은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1은 공기보다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는 거야. 그럼 증기비중이 1보다 크면은 LPG겠네, 그죠? 그럼 0.6이야. LNG 같은 경우 0.6입니다. 요건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면 뭡니까? 공기보다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요러면.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기에 있어서는 수평거리 4m 이내입니다. 그러면 4m면 어떻게 해야 되냐? LPG 같은 경우에는 짧다. LNG보다 더. 수평거리 4m 이내. 그 다음에 LNG 같은 경우에는 수평거리 8m 이내. 다시 LPG는 4m, LNG는 8m. 그리고 바닥으로 가라앉으니 LPG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30cm 위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바닥이죠.
그 다음에 천장에서 30cm 아래를 봐야 되겠지. LNG 같은 경우는. 왜? 공중에 뜨니까. 요렇게 보시면은 120번 문제가 보이실 거야. 한번 보면은 120번 문제 다시 볼게요. 자, 가스 누설 경보기에 잘못된 위치를 설치한 경우를 고르래. 잘못된 위치. 잘못된 거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1보다 작은 가스 L, N, G겠죠. 가볍다. 그죠? 그러면은 수평거리 8m 맞죠? 요거. 아까 전에 보셨지? 수평거리 8m야. LPG보다는 짧죠? 4, 8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지? 요거는 맞는 얘기네. 그죠? 2번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대 또. 요것도 LNG겠네. 그죠? LNG. LNG 같은 경우에는 천장면. LNG는 가벼우니까 천장면에서 측정해야 되는 건 아시겠지 이제? 천장면에 하방 30, 하방이면 아래로 이렇게 30cm 천장에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달려있다 이렇게 30cm 이내에 설치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증기 비중이 1보다 큰 가스, 이건 LPG겠죠. LPG의 경우는 4m라고 그랬지, 수평거리. 그죠? 이것도 맞는 얘기네. 그죠? 그 다음에 비중이 1보다 큰 가스 LPG의 경우는 바닥면, 여기까지 맞아. 바닥면까지 맞아. 근데 바닥면의 하방입니까? 상방이지. 상방 30. 그러니까 바닥면을 어떻게 하방으로 갑니까? 그죠? 이거는 말장난인데 바닥면에 상방 30cm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죠? 요거는 LPG와 LNG의 특성뿐만 아니라 경보기의 설치 위치까지 묻고 있어요. 요거 아시면 이제 LNG, LPG 문제는 다 하신 겁니다. 요거 해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해설. 요거 LNG, LPG 얘기거든요. 오케이. 121번 같은 경우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121번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는 200리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등유는 1000리터가 맞아요. 그것도 맞아. 근데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죠. 그 다음에 알코올유는 400이 맞습니다. 그리고 등유는 2000이야. 등유는 2000.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예,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2, 그리고 알코올유는 4, 등유는 1000, 1000, 2000, 2, 4, 1000, 2000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2, 4, 1000, 2000 이렇게 알아두시면. 자, 1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류의 공통적인 성질에 옳지 않은 것이래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몇 유입니까? 사류지. 유류. 그죠? 사류위험물이랑 인화성 액체. 인액입니다. 인액. 사류위험물이고. 그죠? 인화하기 쉽겠죠, 그러면. 오케이. 2번.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가볍다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아니지. 이거 아니지. 증기는 공기보다 대부분 무겁습니다. 그죠? 물보다는 가볍지. 그리고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 폭발한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 휘발유 폭발하면서 자동차 가잖아요. 이거 맞는 얘기잖아. 예. 그리고 착화 온도가 낮은 것은 착화 온도가 실온이 아니라 실온보다 낮아. 만약에 영하 몇 도에 이렇게 착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옳은 거라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그죠? 자, 또 사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사류. 인화하기 쉽죠.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요거 왜 이거 계속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거? 예. 사류 같은 경우는 휘발유니까 휘발유 증발하잖아요. 휘발유 증발 잘 되네? 기름은 증발 잘 되네? 그럼 공기보다 가볍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근데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그죠?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한다. 물보단 가볍고 물에 녹지 않죠. 기름들은. 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류위험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있네요. 사류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사류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죠. 그죠? 유류화재. 그러니까 유류화재가 났어. 유류화재. 그것도 유류화재라고 볼 수 있지. 그지? 유류화재는 포폼을 쓴다고 얘기를 했죠. 아까 전에. 그래서 공기를 차단해서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2번으로 잡으시면 돼요. 공기 차단이라는 건 그 밀착면에 포소화제약제를 뿌려서 공기를 차단해서 소화를 하는 방법을 씁니다. 질식 소화. 이런 방법을 알아두시면 되고. 125번은 LPG를 묻는 겁니다. 액화 석유가스.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이다. 맞습니까? 예. 맞고. 2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로 사용됩니까? 예, 대표적이지. 자동차 연료, 그죠? 요것도 맞고. 누출 시 천장에 잔류한다? 아니죠. 공기보다 무거우니 아래 깔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비중은 공기보다 1.5에서 2배 무거우니까 아래로 깔리죠. 두 개, 3번, 4번은 모순된 겁니다. 근데 LNG가, LPG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는 아셔야지. 근데 LPG는 공기보다 무겁다. 공기보다 무겁다. 예. LNG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126번은. 주성분은 메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도시가스로 사용된다. 이 얘기도 맞습니다. 천정에 체류한다. 공기보다 6.6배 무겁다. 이것도 모순되는 거야. 두 개가. 그죠? 천장에 체류한다는 건 공기보다 가볍다 그랬죠. LNG는. 그러면은 공기보다 6.6배 무거우면 어떻게 가라앉습니까? 그죠? 4번이지. 예.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뜨는 겁니다. 그죠? 예. 4번 잡으시면 되고. 예, 127번은 이거 LNG, LPG를 다 외우면 좋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센스가 필요해요. LNG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지선자잖아. 근데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라는 것도 나 알아. 오케이. 그러면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 그럼 이거 정답 아니겠네. 그러면은 LNG의 주용도는 도시가스. 저 선생님 도시가스라고 한 것 같은데. 저 강의하는 사람이. 도시가스. 이것도 맞는 것 같아. 비중이 낮아서 천장 쪽에 체류하므로 누출 탐지기 천장에서 30cm 이내로 설치. 그럴 것 같아 이거. 예. 3번, 4번 중에서 답이 있을 텐데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게 답은 꼭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길고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게 답은 아니야. 근데 LNG의 폭발 범위까지는 모르신다고 해도 1번, 2번, 3번이 아닌 건 아셔야 돼. 정답이 아닌 거는. 이것도 세 개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LPG의 폭발 범위는 1.8에서 8.4가 아니라 해설 한번 볼게요. 이거는 LNG의 폭발 범위 볼게요. LNG의 폭발 범위는 5에서 15이며 요게 메탄이잖아. LPG의 폭발 범위는 프로판 2.1에서 9.5, 부탄 1.8에서 8.4이다. 폭발 범위. 폭발 범위까지 다 외우라 그러면 답은 없습니다만 위에 다시 1, 2, 3번이 정답이 아닌 건 아셔야 돼. 예. 그래서 1번, 2번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아셔야 되고 3번까지만 아시면 4번이 정답이겠거니 라고 해서 유추를 하셔야지 뭐. 예. 그래서 외워두시면 더 땡큐하고 예.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128번 문제는 위에 거 들으셨는데도 틀리면 안 되지 이거. 그죠? LPG는 부탄 프로판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용 연료죠. 그죠? 그리고 LPG는 누출 시 낮은 곳에 체류한다. 낮은 곳에 체류할 수밖에 없지. 왜?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그죠? 근데 LPG의 비중은 0.6이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왜냐면은 1.5에서 2까지라 그랬잖아. 1보다 크죠? 1은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보다 무거운 거야. 그래서 0.6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잡으셔야지. 예.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고 0.6은 LNG다. 예. 근데 우리 LPG 연료가스에 대한 설명을 해서 LPG는 물었으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9번 같은 경우에는 LNG에 대해서 물었네요. 그죠? LNG 같은 경우에는 수평거리 몇이라고 했습니까? 요거 연속유로부터 수평거리 8m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그죠? 탐지기의 하단은 하방 30cm. 그렇지. LNG는 공기보다 가벼우니 천장면에 있어서 하방 30에 설치를 한다. 요거 맞는 얘기겠네. 그죠? 그리고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라는 거는 뭡니까? 요거 LPG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으로부터 요것도 마찬가지로 LPG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요거 130번 문제는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10층 이하랑 11층 이상. 여기 10층 이하에는 방어구역 단위를 1000제곱미터마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마다. 그죠? 근데 11층 이상은 200제곱미터마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장재가 불연재라 그랬지. 그럼 이게 얼마까지 늘어나냐? 500제곱미터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왜 그런지 묻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답니다. 예.
이거는 정한 거야, 정한 거 그냥 법령으로. 그죠? 그래서 11층 이상일 경우에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야 되는가, 방화 구획을. 그래서 내장재가 불연지일 때는 500제곱미터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이건 뭐 외워야지 어떻게? 200, 500으로 갑니다. 200, 400이 아니라 200, 500으로 간다고. 예, 이렇게 해서 5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